일찍부터 잘하려고 애를 잡잖아요. 그 굉장히 장기적으로 불리한 걸 하시는 거예요. 애가 로봇도 아니고요. 뭐 나무처럼 시킨 대로 보여주면 키가 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다 알아요. 엄마가 이걸 잘하려고 하려는 욕심이 크다는 걸 아는 순간에 애가 벌써 나름대로 자기 방어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일찍부터 시작한 건 유리하지만 일찍부터 꼭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전 도리어 유치원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이제 4, 5, 6세 들어가면 벌써 이제 나가죠, 애들이. 세상 밖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도 어머니들이랑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한 이제 혼란기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생각을 해본 게요. 그때는 또 그래요. 이제 애기 막 키울 적에는 세대 엄마들끼리 이렇게 얘기도 잘 통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다니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6, 7세 어머니들끼리 몰려다니는 게 되게 없어요. 사실 보니까. 물론 뭐 심리적으로는요, 그게 뭐 친구도 되고 좋아요. 근데 사실상 아이 육아에 있어서 정말로 도움을 받으려면요, 훨씬 선배들이랑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빅 피처 띵킹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유명하게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꼭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기업의 리더들만 알아야 될 건 아니고요. 사실 자녀 키우실 때는 어머니가 리더는 맞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리더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를 이제 고등학생 넘게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한 거예요. 애가 어릴 적에는요, 이게 참 안 돼요. 요 사람 얘기 요만큼에 내가 또 요만큼 흔들릴 정도로 내 그릇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데 누가 퐁 던지면 또 막 흔들려요. 그죠? 내가 그림을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세, 5세 요 어머니끼리 다니면요, 이게 안 돼요. 애 키우는데. 요만한 거예요. 다들 그릇이 이제 애를 키울 때 겁나고 불안하고 똑같고 다 요만해갖고 누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또 금방 엎드려주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지시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애기 키울 때요, 정말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요. 영어도 왜 해요? 내가 진짜 얘가 크게 잘 되고 싶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영어에 목숨 걸라고 애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상은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요,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이런 단어 테스트도 보고 이런 단어도 외는데 우리 애는 그걸 못해서 어떡하나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건요, 너무나 그냥 바람에 장가지 날리는 거에 너무 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 단어 외워서 그런 게 그렇게 부러우면 단어 외우면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울 적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빅 프레임을 짤 적에 근본적으로 이제 구도를 잡을 적에요. 어머니가 또 그걸 모르면 애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정말로 본질적으로 얘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가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또 영어를 하실 적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어를 하실 적에도 얘가 영어를 할 적에 정말로 어떻게 영어가 활용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떻게 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유아기가 어떻게 잘 행복하게 가는가.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많이 담을 그 유혹이랑 준비가 된 아이로 큰 그릇을 가진 아이로 크는가를 보셔야 돼요. 엄마가 막 그 받아쓰기 한 걸로 안달복달 하면 애도 그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맨날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랑 하는 행동 보고 크는 게 애니까 그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유 있게 또 애들도 여유 있게 그리고 배우는 건 즐겁고 그죠?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도요, 이렇게 하고 크는 거예요. 배우고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성인들이 한 말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즐겁다고 또 다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유아기 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일찍 영어를 하시면 돼요.
막 잘하고 뭐 단어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요. 그런 것보다 이렇게 배우고 같이 잘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한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애들이 한 7세, 8세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써먹는데도 없는 영어를 왜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자기가 밖에 나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미국은 머나먼 바다 건너 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포인트가요. 어머니가 애가 왜라고 물었을 때요. 지식을 모르면 그거는 찾으면 돼요.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같이 알아보는데 이렇게 본질적인 걸 물을 적에 왜라고 못하면요. 엄마도 모르고 그거 왜 나한테 시켜야 해요. 마치 신념이 없는 일에 평생 종사하라고 강요당하는 느낌 뭐 그런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준비해야 될 거는 지금 뭐 엄마표를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서 보면 항상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해요.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까. 그죠? 그래서 물론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나 애들한테 공부시키는 방법을 많이 아는 거는 굉장히 좋죠. 그죠? 그거는 아주 그것도 탁월한 일이지만 엄마가 근본적으로 왜인지를 잘 설명하는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해줬던 방법만이 꼭 맞지가 않거든요. 사람들마다 애들마다 왜인지가 닿는 거는 틀려요. 그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그건 애들도 똑같기 때문에 어머니가 왜 모든 것에 대해서 얘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영어를 왜 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영어를 왜 하냐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10년 넘게 보면요. 애들은 왜 순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가 뭔지 알겠어요. 그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요. 속물과 멀수록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냐고 대답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떠오르는 그 굉장히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막 우리가 보기엔 그게 정말 현실적이고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느끼는 게 애들한테는 너무 속물로 보이는 거예요.